지하철 7호선의 비밀 그 마지막 영상으로 오늘은 개통 직후 7호선에서 벌어진 초대형 사고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7호선의 최초 개통은 1996년 10월 11일로 장암역에서 건대 입구역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통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1998년 5월 7호선 전 구간의 운행이 중지되어 버리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개통 구간 중 절반 정도의 구간이 물에 잠겨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은 1998년 5월 2일이었고 사고가 발생한 역은 태릉 입구역이었습니다. 당시에 7호선은 열차가 운행하고 있었고 6호선은 한창 공사 중이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서울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비가 집중되자 중랑천 물이 불어났는데 이 물이 6호선 공사장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공사 중이던 6호선 태릉 입구역은 지하 2층, 그런데 운행 중이던 7호선 태릉 입구역은 지하 4층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6호선으로 쏟아진 물은 그대로 환승 통로를 통해 7호선 승강장으로 쏟아졌고 결국 7호선 태릉 입구역이 침수되어 버렸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을 침수시켰다면 상당히 많은 비가 왔을 것 같지만 1998년 5월 2일 서울시의 강수량을 살펴보면 76.7mm의 비가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작 70mm 정도의 비에 장마철도 아닌 5월에 지하철이 침수되어 버린 것은 사실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6호선 태릉 입구역에서 석계역 사이에는 중랑천을 건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6호선 공사를 위해 물막이를 위한 임시 제방을 쌓아 놓았는데 급하게 불어난 중랑천 물에 이 물막이 시설이 힘없이 무너지면서 그대로 6호선 공사장으로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결국 7호선 침수 사고의 큰 원인은 큰 비를 대비하지 못하고 임시 제방을 허술하게 쌓아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구간은 6호선 공사 현장 바로 옆에 북부 간선도로 공사도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물막이 임시 제방과 교각이 세워졌습니다. 보통 중랑천의 하천폭은 120m 정도이지만 이렇게 이 부근은 6호선과 북부 간선도로 공사로 폭이 급격하게 좁아져 30m에서 40m에 불과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갑작스러운 비로 중랑천 물이 불어나면 이 부근에서 유속이 빨라지고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침수가 일어난 것도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전 7시 40분 정도부터 7호선 태릉 입구역으로 쏟아진 물은 선로를 따라 인접역으로 계속 번져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날 오후 3시경에는 이 물이 공릉, 하계역을 차례로 침수시키고 중계역으로 번졌습니다. 중계역에서 이 물을 막기 위해 모래뚝을 높이 쌓아두었으나 결국 쏟아지는 물을 버티지 못하고 중계역마저 침수되어 버렸습니다. 이 물은 계속해서 7호선 선로를 타고 북쪽으로 흘러들어가 결국 마들역까지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한편 태릉 입구역으로 쏟아진 물은 건대 입구역 방향으로도 계속 흘러들어갔습니다. 먹골, 중화, 상봉, 면모, 사가정역을 차례로 침수시킨 물은 다음 역인 용마산역까지도 흘러들어갔습니다. 용마산역까지도 물에 잠겨 계속 다음 역으로 물이 쏟아져 군자역까지 번졌다면 이미 운행 중이던 5호선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오후 8시 정도부터 더 이상 물이 불어나지 않아 최악의 상황까지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전 7시 40분부터 쏟아진 중랑천 물은 7호선 11개 정거장을 침수시켜버리고 결국 7호선 전 구간의 운행 중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7호선 정거장 장암역에서 건대 입구역까지 19개의 역 중에서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겨버린 초대형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알 수 있듯이 중랑천을 통해 7호선으로 쏟아진 물을 상당 기간 차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기사를 살펴보면 이날 오후까지도 중랑천에 물길 유입을 잡지 못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지 12시간 정도를 지난 오후 7시 40분 정도에서야 이 유입을 차단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7호선으로 유입된 물은 약 80만 톤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편 이렇게 침수되는 과정에서 열차가 계속 운행했다면 인명사고로까지 번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당시 7호선을 운행 중이던 기관사가 침수를 조기에 발견하여 이러한 인명피해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침수 구간 자체가 워낙 넓고 태릉 입구역의 경우는 대합실까지도 물에 잠겨버렸던 만큼 피해 복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7호선 열차 운행을 못하게 되자 임시 셔틀버스를 운행했습니다. 7호선은 당시 하루 평균 20만 명 정도가 타고 내렸는데 이를 셔틀버스로 운행하려니 당연히 일대 교통 혼잡과 이용객의 불편은 가중되었습니다. 복구도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침수된 역에 물을 빼내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신호통신 설비까지도 다시 복구해야 했으니 이 역시도 상당한 일이었습니다. 5월 2일 운행이 중단된 7호선은 9일이 지난 5월 11일 오후 5시부터 운행을 재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불완전한
불편한 운행이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등의 편의시설은 운행을 할 수 없었고 침수가 심했던 중계역에서부터 용마산역까지는 신호통신 설비의 복구가 되지 않아 수동으로 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신호로 임시 운행을 하게 되자 배차 간격도 상당히 길게 운행했었는데 당시 7호선은 4분 30초에서 6분 배차로 운행했으나 이 기간에는 15분 간격으로 운행했고 막차도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는 등 이용객의 불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고 발생 약 한 달이 지난 6월 16일에는 신호설비의 기능이 일부 복구되어 배차 간격을 10분으로 줄였고 8월 3일부터는 다시 자정까지 운행하였습니다. 7호선의 운행이 완전하게 정상화된 것은 해를 넘긴 1999년 1월 4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형 침수 사고를 겪은 7호선은 이후에도 몇 년간 침수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침수 사고가 난 그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7호선 도봉산역 대합실이 침수되었고 사고가 난 태릉 입구역 역시 또다시 일부 침수되었습니다. 결국 1998년 8월 5일 7호선 전 구간의 운행이 또다시 중단되었습니다. 다음날 수락산역에서부터 건대 입구역 구간이 운행을 재개하고 침수 피해가 심했던 도봉산역을 포함한 전 구간의 열차 운행은 8월 8일에 재개되었습니다. 2001년 7월에는 폭우로 인하여 7호선 선로와 역사가 또 잠겨 7호선 보라매역에서 청담역 구간의 운행이 중단되어 버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유난히도 7호선은 개통 이후 몇 년 동안 선로가 물에 잠겨 운행이 중단되는 수중철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이렇게 4부에 걸쳐서 서울 지하철 7호선의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7호선은 장암역에서부터 성남역에 이르는 61.3km의 상당히 긴 노선이며 총 역수는 53개입니다. 이전에는 지하철 이동이 상당히 불편했던 강북과 강남, 그리고 광명시를 연결하고 있으며 특히 광명시에 들어온 첫 번째 전철 노선이었습니다. 2021년 기준 7호선 일평균 승하차 인원은 111만 9,618명이었으며 코로나 이전 2019년에는 142만 4,044명이었습니다. 전국 지하철 노선 중에서 2호선, 1호선, 4호선 다음 네 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노선입니다. 현재 4호선과 이용객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데 앞으로 7호선은 노선 연장이 계속 이루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4호선의 이용객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7호선 역 중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역은 가산 디지털 단지역으로 하루 평균 7235명 정도가 타고 내리고 있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역은 2기 지하철로 지어진 5호선에서부터 8호선 역 중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역입니다. 오늘날 9호선이나 김포 골드라인 등이 혼잡도로 주목을 받는 노선이지만 7호선의 혼잡 역시 만만치 않게 높은 편입니다. 2019년에는 철산역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역의 최대 혼잡도가 145.6%였으며 2021년에는 중곡역에서 군자역 최대 혼잡도 127%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혼잡도와는 별개로 7호선은 앉아서 가기 참 힘들다는 느낌을 받는 노선입니다. 보통 종점에는 비교적 한적한 다른 노선과는 달리 7호선은 양끝 종점 부근이 다른 노선 환승역으로 이미 출발부터 손님을 상당히 채워오기 때문입니다. 북쪽에서는 동두천, 양주, 의정부시에서 1호선을 타고 와 도봉산역에서 7호선으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고 반대편 구간은 성남역에서 인천 2호선, 부평 구청역에서 인천 1호선으로 들어오는 승객이 많아 양방향 모두 각각 도봉산, 부평구청역 부근을 지나면 이미 최소 자리는 다 채워오게 됩니다. 앞으로 북쪽으로는 의정부, 양주까지, 반대편으로는 청라 국제도시로의 연장이 예정된 만큼 앞으로 이용객만큼이나 7호선의 혼잡 역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